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완주 포럼이 개최되도록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쪽에 보시면 여러 대의 카메라가 보이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내용을 공유하느라 여러 기관에서 촬영을 나와 주시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포럼은 완주문화부 지원센터에서 함께 열어주셨는데 평소에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함께 완주 지역을 청년들과 함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완주 청년마을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삼선재단 사무국장 신혜원입니다. 삼선재단은 2010년부터 지역의 거점 단체를 통하여 지역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 자료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지난 10여 년간 전국 22개 시군면에 32개 지역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청년 지역 활동과 인턴십 사업으로 2021년까지 150여 명의 이주 청년들의 지역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의 18개의 청년 농진로 베이스 캠프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삼선재단과 완주군의 인연은 삼내읍의 335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자리에 계신 김주영 대표님을 멘토로 2명의 이주 청년이 삼선재단 청년지역활동가 인턴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향문화예술협동조합이 이곳 고산으로 이주한 뒤 지역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여성 농민과 지역민을 아우르며 청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한대와 연결의 사업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와 파트너십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지역과 청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완주 청년마을 다운타운의 추진 내용을 함께 돌아보며 한 대의 장을 열고 청년들을 맞이했던 지역 주체들의 고민과 과제, 그리고 그 장에서 함께한 청년들의 이야기, 이주 청년들을 새로운 이웃으로 맞이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주에 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 당사자,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의제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는 포럼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포럼 진행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지영 대표님부터 차례로 소개를 부탁드리고 한 바퀴를 돌아서 모두의 소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송기선 행정안전부 주민청해협업과 팀장님께서 소개와 더불어 오늘 이 포럼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정식으로 준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많은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소개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 청년 마을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이주 살기 참여를 해서 8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지향이라고 합니다. 네, 끝입니다. 저는 완주 청년인데 완주 탐험을 통해서 완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지금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청년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사회적 경제과장인데요. 저희 사회적 경제과장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 청년정책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어떤 저희 정부나 아니면 기관의 힘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력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완주는 미래가 밝지 않나 하는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연구회 신영무 총무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청년마을 조성 사업하고 기존 청년마을의 역량강화 사업인데 올해 12개 청년마을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서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를 성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청년마을 여러분, 그다음에 또 지자체 공무원들,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가 고향인데 이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 부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지금 둘째 이제 막내가 올해 고3이 된 여기에서 초중고를 다 키워서 살다가 보니까 주민이 된 더 이상은 어디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서 다시 전주 못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된 동네에서 카페를 하는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미소시장 상인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배경화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다가 전주로 왔는데 고산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가 아이들 전체 전학시키고 지금 5년째 고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여 년 전에 임농해서 지금은 소도 많고, 네, 경작지도 넓어지고, 그리고 빚도 많아진, 그리고 자녀도 셋의 시어머니까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농촌 아줌마고요. 지금은 이제 씨앗 받는 농부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지영민 전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으로 이주하거나 또 완주군 출신인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청년정책팀 완주군 청년정책팀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팀원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우리 장유진 주무관하고 송동아 주무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청년활동지원팀장 이혜민입니다. 몇 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이렇게 어엿한 공간이 돼서 또 포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왠지 제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협업과 협업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송기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이제 완주군에 우리 지방행정연수원, 옛날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지금은 지역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데 완주군 그쪽 방교리 쪽에 아시죠? 네,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생들하고 여기 주위에도 많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분들하고도 좀 알게 돼서 특히 여기 오늘 고산면에 지인이 여기 바로 옆에 또 살고 계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친근감이 느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6월 30일 날 여기 고산 미소시장 앞에서 우리 이제 행안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청년마을 발대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2개 지역에 청년마을 사업 형태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또 지자체나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 노력한 덕분에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조금씩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신안에 갔다 왔거든요. 신안 우리 주섬주섬 마을 이찬슬 대표를 만나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또 군, 또 다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그 이슈하고 그다음 청년이라는 이슈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점점점 지역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실정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유출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제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것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발전 방안도 하고 이런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평안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인위적으로 뭐가 정책을 하나 세운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고 최소한의 이제 마중물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이제 첫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다. 그 정도에 우리가 어느 의미를 두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좀 소통도 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한 6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서 이제 조금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서로 이제 오늘 지금치 않게 이야기하는 장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김지영 대표님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 이성봉 인사를 해오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간의 완주 청년만 다음 사원의 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진행 주체로서 고민과 과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완주 시향문화의 협동조합 김주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드렸던 김주영입니다. 저희 청년마을 사업이 그러게요. 선정되기도 정말 어려웠는데 선정되고 나서도 진행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하면서 욕심도 많이 생기고 또 시간도 짧고 또 내부에서 뭐 저희 욕심뿐만 아니라 이제 내 외부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전환의 계기가 지역에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해주셨던 것처럼 전국 12개 지역에서 각자의 색깔로 다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완주, 고산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다 아시는 뭐 이야기일 텐데 저희 혹시 안 보이시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이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혹은 이제 뭐 청년들의 인구가 지역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남도록 할 것인가, 청년들을 어떻게 지역에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반면에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또 많죠. 어떤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무한 경쟁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은 안 좋아지고 단순히 경쟁이 뭐 심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채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환경을 좀 바꿔보자,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지역과 청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지역은 청년이 필요하고 청년은 지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이 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완주에 온 청년들과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완주군에 청년 정책을 제안을 하고 청년 종합 실태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작년 2019년도에 완주에 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을 다시 개선하고 평가하는 이제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 108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연구는 여기 계신 이정봉 연구원님과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주거와 일자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주거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이나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가 마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단순히 집과 일자리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수 있고 청년들이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청년 마을이라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청년 마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건물이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 와중에 2019년도에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청년정책 연구를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이 연구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 요소들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조사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 관계, 생계, 공간, 그리고 정서라는 항목이 기반이 있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역시 이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반들을 만드는 것이 청년 마을, 청년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보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저희가 진행한 완주 청년 마을 다운타운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완주의 가장 특산품 하면 이제 저희는 공동체죠. 협동조합이고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는 협력이고 서로 연결해서 함께 뭔가를 만드는 것들을 좀 잘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기관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런 청년 마을 사업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협동조합들, 또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도 문화도시 지원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셔서 함께 이제 마련된 이제 그런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요소들, 관계, 생계, 공간, 정서라는 4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하고 청년들이 자립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과 지역이 서로 간의 인식을 그리고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5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진 사업의 카테고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탐색과 연결의 거점을 마련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간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을 저희가 완공을 하게 됩니다. 부지는 약 24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건평 한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이 건물이 이제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이제 완공을 하게 됐고요.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옆에는 이제 그 협업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제 커뮤니티 부엌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이 이 공간 안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왔을 때 여기 머무르면서
함께 지역을 탐색하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 미소시장이 또 저희의 되게 든든한 이제 응원군이신데요. 그 공간 안에 이제 고객센터 자리에 저희가 비비런덕 중개사무소라는 또 협업 공간을 또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지역을 연결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제 군에서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이 두 개의 공간이 저희 활동의 거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직 정식으로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캠프도 진행을 하고 마당에서는 이제 공연도 저녁 때 물론 이제 동네 분들한테 시끄럽다고 약간 핀잔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지금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시장에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복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옆에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작게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공간이 서로 조금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연결돼서 청년들이 지역을 탐색하는 거점 공간이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 네 개의 공간으로 두 공간이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올해 저희를 참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만난 청년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0여 명 정도가 완주탐험이라는 저희 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모두 7차례의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4주 동안의 그 캠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지금 저희 함께 뒤에 계신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도 저희 완주탐험 출신 청년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함께 좀 살아갈 것들을 계속 함께 모색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갓 청년이 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또 지역살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이제 혜딩씨처럼 완주 출신도 계시고 또 멀리는 뭐 헝가리, 뭐 중국, 칠레 같이 외국에 계시던 분들이 귀국하셔서 또 저희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좀 모색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탐색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창업을 준비해보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거나 혹은 미디어 과정, 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시고 또 좀 전에 이제 바로 쿠키를 굽다가 오셨는데 이렇게 베이커리 같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안에서의 자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의 삶이 단순히 이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힐링이라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다니기 좋은 지역 환경,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역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역시 저희 청년마을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한데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지역 역시 청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첫 시작인데 완주 청년마을 축제, 그러니까 부산 청년 만나장이라는 저희가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이제 그런 자리들도 많이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청년마을을 시작을 했지만 6개월의 사업이 이제 끝나가지만 사업이 끝났다고 저희 활동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간과 이 기반을 토대로 청년들이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나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커뮤니티와 함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지만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청년들은 자립할 수 있을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들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은 청년들이 그걸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정주인구와 관계인구에 대한 것들. 인구수를 늘리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그것이 해결 방안이냐. 그리고 청년들이 꼭 이주하지 않더라도 청년만이 아니라 누구든 사람들이 더 많이 넘나들고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욕구들을 가진 청년들을 어떻게 지역 안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마을이 이제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서 어떤 거점이 되는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청년들에 감사를 드리고 그 중심적으로 4개의 핵심 요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저희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 삶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관계, 비빌언더의 존재라는 것과 지역의 필요와 청년의 재능이 만나는 접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 제공, 완충지대로서의 안전하고 실험적이며 자율적인 공간, 그리고 역시 중요한 동료 주민을 맞이하는 현대와 실질적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지역 정서 등의 내용이 기억에 남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과제들은 이후에 조금 더 테이블을 가지면서 당사자들과 함께 이제 민간이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청년마을의 중심 참여자들인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완주 부산지역 청년 탐색과 이주 기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신 이정봉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정봉입니다. 오후라서 많이 졸리시죠? 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부산지역 청년 탐험과 이주 기반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청년의 탐색 활동에서 출발하는 거고 꼭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탐색 활동이 갖는 그 의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탐색 활동에 대해서 온전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가졌는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청년 비농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농 중심에서 기농 기촌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 취업이나 창업 중심, 일자리 중심에서 탐색 기회도 모색하는 방식으로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냐 지역이냐 이렇게 어떤 특정 주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사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청년 이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저희가 이제 2가지의 집단을 좀 착안을 해서 이 연구를 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 후에 이주한 청년을
하나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는 탐색 후 복귀한 청년에 대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그 사회적 기반, 이주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은 아무 데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고, 그럼 그 정착은 왜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탐색 이후에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텐데, 지역 이주를 목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성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빨리 하겠습니다. 성과로 잡히지 않더라도 고작 하는 의미 부여는 지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다. 아니면 잠재적인 구매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색을 하고 간 청년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게 기존의 한계점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점에 차관해서 이 두 집단을 한번 살펴보면서 탐색과 이주 기반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점에서 일단은 관점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되고 아마 재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에 대한 관점인데요. 기존의 관점들은 주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관점은, 그리고 가장 부각받는 관점은 이행기 단계로서의 청년입니다. 지금의 청년 정책들이, 많은 정책들이 이행기 관점에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기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데, 기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행기 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행기 관점이 아니라, 물론 그 관점도 중요하고 필요한 관점이지만 청년 고유의 생애 단계가 있고, 그 청년들이 갖는 이 5가지 특징,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이주 정착 사업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탐색 활동에 대한 그 관점도 좀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전에 청년 이주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던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탐색하고자 하는가?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농촌 지역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그래서 왜 이주하게 되었는지, 이주한 다음에 이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흐름 속에서 지원 사업들이 설계되었다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배경과 이주를 결정하게 된 그 사이에는 탐색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고, 그 탐색이라는 중요한 과정은 참여 동기, 상태, 그 다음 탐색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탐색은 어떤 탐색이 제공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 단계 설정의 문제인데요. 이주 단계 설정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별로, 상황별로 다른 상황이 처해져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기존의 논의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논의들이 약간의 좀 이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이주 단계를 탐색, 모색, 정착, 이 3가지 단계로 좀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는 청년의 탐색 활동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이주 기반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구 방법은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간상 설문조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지역 상황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짚은다면, 그 전에 완주의 그 인구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있었냐면, 물론 2018년부터는 감소하는데 크게는 전체 인구는 늘어나되 청년 인구는 감소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공동하고 이서만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 인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다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정만 늘어나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청년 인구는 이석되고 모든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고3 6개면 지역은 청년 인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고 그 비율도 작다. 감소율도 크다라는 점입니다. 완주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이고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데 고산 지역이 인구 대비수나 가구수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많은 인원을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체 모집까지 사실 51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캠프에 참여한 인원이 51명, 그중에 42명이 응답했고요. 그 다음 올해 전에 청년 캠프에 참여한 인원 3명이 응답을 해서 총 45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참여자의 기본적 속성은 표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의 이제 탐색 경로와 경험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그 탐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완주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인원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주돼서 새로운 사람들, 지역 탐색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 연구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탐색 프로그램 참여 동기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왜 농촌에, 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참여 동기를 일단 보시면 두 가지 점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동기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순위가 중요할 텐데 왜 참여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가장 많은 비율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꽤 많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경험 차원에서 오는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기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참여했을 때 이 참여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6가지의 이제 그 질문과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진로 방향 명확성, 그 다음 진로를 얼마나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 삶의 지향을 얼마나 명확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을 전환 방식을 현재와 다른 삶으로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커리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6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참여자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평균이 2.5인데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높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진로 방향 명확성과 삶의 지향 명확성을 하나의 지표로 묶고 그 다음 삶의 방식 전환 희망과 거주지 이전 희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로 및 삶의 지향 명확성, 전환 욕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묶어봤을 때 완주 지역에 오는 그 참여자의 특성은 각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지향도 명확하고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강한 집단들이 완주 탐색에 오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탐색 이후에는 약간 좀 바뀌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 지금 이렇게 높은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이 탐색학자 참여한 사람들은 삶의 지향과 거주 이전의 욕구가 굉장히 전환의 욕구가 높은데 이 사람들의 동기에 따라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동기에 따라 살펴봤더니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진로와 휴식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삶의 지향은 강하지만 전환의 욕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에 따라서 참여자의 상태가 다르더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 전과 후, 탐색 전과 후가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휴식을 하러 온 분이 있는데 휴식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예전에는 삶의 지향
전환 욕구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삶의 지향이나 진로의 명확성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참여 후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참여자의 상태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완주 탐험이 끝난 후에, 즉 4주, 2주 단기 캠프가 끝난 후에 남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남는 사람들은 삶의 지향이 명확한 것들이 높아졌고, 그 다음 진로 방향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주지 이전 희망, 삶의 방식 전환 희망은 낮아졌습니다. 이건 당연히 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든 아니든 여하튼 새로운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욕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탐색 후 복귀자의 모습은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 경험을 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탐색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 삶의 방향, 일의 전문성, 진로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강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그 이번 캠프 응답 인원으로 응답 인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5명이 응답을 했는데 캠프가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22명, 떠난 사람이 복귀자가 23명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완주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고 싶습니까? 장기간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18명이 장기 거주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 중에 완주에서 지금 떠났지만 완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15명이 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45명 중에 C집단, 즉 전체 중에서 40%가 완주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도 15명이나 6개월 이상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큰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지역 장기 탐색 희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완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이나 삶의 방식을 모색하면서 탐색의 기간을 가져보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 36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 현상들을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아있든 떠나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탐색하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이 집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과제도 함께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년들이 이렇게 탐색 후에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결국 탐색 프로그램, 적절한 탐색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평가라기보다도 탐색자의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각 기수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탐색자들한테, 참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보시기에 여기 운영 주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공동체의 긍정성에 대한 인식 제공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거나 전환하는 기회 제공, 그 다음 교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운영 주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 탐색 프로그램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평균은 2.5인데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표현은 이건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뭐 다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잘했다라고 이제 그냥 훔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참여 동기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됐다는 3.6점 정도의 평가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6이 전체가 평균이죠. 그런데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참여 동기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3.7을 보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평균 점수는 3.3입니다. 그런데 참여 동기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온 사람은 3.5로 높게 나타납니다. 즉 자기의 동기별로 도움을 확실히 받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만족도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참여 동기별로 유익하게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됐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탐색 프로그램의 영향을 약간 두 집단으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아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추가 거주를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추가 거주한 사람 중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한 사람들을 A 집단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 복귀한 사람 중에서 2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B 집단으로 잡았습니다. 이 집단들의 변화를 보시면 A 집단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지향의 명확성은 커졌고, 그 다음 전환의 여부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B집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탐색이 그냥 탐색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변화들이 보였는데 이들이 실제 이제 추가 거주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뭐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득 관련 문제, 수입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지 관련 문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앞에 그 김종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아까 이제 일과 주거는 점수가 좀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다른 영역들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그건 어떻게 이제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19년도의 질문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일과 주거, 소득과 주거가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착에 대한 요소는 한번 보시고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좀 없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여기 지역 문화나 지역의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청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기타 등등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시간이 되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색과 정착 관계의 수입과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수치로 좀 확인하시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착 단계에서 지금 완주든 완주가 아니든 농촌에서 정착했을 때 임시 이동식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 지역의 이제 노동시장 상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물어봤는데 80%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만큼 정착했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일거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완주에서는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여러 가지를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청년 정책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은 지금 35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등 지금 10개의 사업들이 이주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완주살이나 게스트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한색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다음 여기 표시해 준 것은 모색 단계, 한색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다음 정착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 정도로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보시면 인터뷰를 한 결과를 좀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 결과나 이제 그 정책 사업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주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 각 단계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주 기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완주에 와서 이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 그 정책 사업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약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5가지의 이제 질문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주 탐색을 위해서 유인의 기반이 있느냐. 일단은 청년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와야 되니까 유인의 기반이 있느냐. 두 번째, 아까 떠났지만 다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여기 지금 남아있는데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또 탄생을 해보고 싶은 이 집단들. 이 집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떻게 내용들을 채워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일단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는 미약하게는 있다. 하지만 그 아래 것들은 없다. 라는 것들이 현재 분석의 결과입니다. 재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사회를 맡고 계시는 삼선재단의 청년 지역 활동과 인턴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종료된 별의별 유즈라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약간 이제 성격은 다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주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10년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10년간 108명이 참여했는데 그 참여한 지역에 남아있는 인원이 56.1%에 이릅니다. 그리고 20개 지역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참여는 A 지역에 있지만 다른 B 지역 사업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72.3%에 이를 만큼 사실 굉장한 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상으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성과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지만 일단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서울시 청년허브 별의별 이주 사업은 5개 지역에서 이제 6개 단체가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주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주정착 사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거나 귀촌하거나 이런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 청년호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있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었지만 종료가 됐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이 종료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 어느 한 지자체에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즉 전국 단위에서 지역 위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점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에서의 어떤 과제보다도 전국 단위에서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년 이주와 관련된 사업은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지역 활성화, 지역 인구 감소라는 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의 일정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과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이제 각자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내재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탐색 활동이 뭐냐, 청년들은 무엇을 탐색하고 싶다는지, 어떤 탐색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별의별 위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적 압박에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향과 좀 과제를 좀 제시를 했고, 특히 청년의 지역 위주 문제가 지역 간의 경쟁을 낳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국 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청년의 이제 탐색과 이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사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탐색의 단계는 저는 이제 상면의 기간, 즉 만나는 기간으로 좀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특징을 일과 주거와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은 뭐 크게 이 탐색 기간에는 이제 보통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뭐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생계와는 일단 무관하다. 주거는 저런 시설을 이용한다. 관계는 접점을 형성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주 사례, 특히 이제 완주의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완주의 그리고 고산을 좀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지역 탐색 프로그램이 없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완주살이, 뭐 게스트하우스 이용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청년 캠프가 2018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진행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결국 유입을 하려면 그다음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면 캠프 같은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정기적으로 좀 개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단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지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지원 단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캠프 하나, 운영 주체 하나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네트워크 운영 같은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색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실험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탐색을 한 이후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럼 여기에서 살아볼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는 기간, 이걸 이제 모색 단계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 기간을 이제 실험의 기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의 특징은 이때는 이제 최소 생계의 일, 그리고 일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그런 시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일했을 때는 결국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 4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턴십 사업이 이제 아까 삼선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완주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사업 역시 청년들이 일단은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제공하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에서 인턴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해당 기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끌어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지역의 멘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멘토와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 기관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멘토의 활동 지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착 단계인데요. 정착 단계는 이제 확장의 기간이고, 이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큰 특징이라기보다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정착했기 때문에 끝난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 거지, 일이나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고, 그래서 여전히 소득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 생계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고, 주거지 문제도 우리가 완주 같은 경우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이 뭘까? 행복주택이 있지만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없나라는 것들이 꾸준히 모색돼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이제 공간의 문제, 그래서 지역에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끊지 않았고요. 인간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탐색 활동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삼선재단의 인턴십은 모색 단계, 별별 이주 사업은 탐색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두 사업이 기존의 이 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결이 다른 이유는 이 탐색 시기를 배움과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별별 이주 사업도 서울시 평생교육지표과 예산과 허브 예산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 모색 단계로 일반 사업을 진행하지만 이걸 배움과 학습의 기회로 하는 이유는 지금 청년들이 미국 가면 적응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농촌 지역 가면 적응할 수 없다. AI와 자본으로는 해결 안 되는 농촌 지역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자리 잡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움과 학습을 보장할 것인가, 그들의 탐색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가 10년 동안 해보니 청년 혼자 내려보내고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결국에 이 청년들을 동료 주민으로 만드는 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모시고 그 바쁜 생계 활동 속에서 조금 더 품을 내서 동료 주민으로 초대하는 이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별별 이주 사업은 저희 현장들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중단이 돼서 너무 아쉽고, 지자체에서 좀 충분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교육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청년마을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바꾸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혜민 전라북도 청년활동 지원 팀장님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듣고요. 이어서 서유진 완주군 청년정책 팀장님의 청년 완주 장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완주군의
고민과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혜민입니다. 간단한 발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PPT를 안 만들고 발제로만 보냈는데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 준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 청년 및 청년 정책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청년 인구는 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42만 8천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 여가, 문화,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연 11,000명 정도가 소시오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인구 감소, 더 나아가서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단위보다 이른 2017년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일자리, 주거, 창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청년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금년도 7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년 전담 부서를 대도약 청년과라는 과 단위로 개편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청년 정책팀이 확대 개편이 되고 청년 활동 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 청년층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 부처의 기조와 더불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점 부서가 생긴 만큼 청년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거 일자리 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분야 자체를 확대해서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는 현재 지금 예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어렵지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제공과 더불어서 특히 농촌 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높아진 참여 욕구 및 청년 친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전라북도 청년정책 포럼단 등의 채널을 통해서 청년과 소통하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청년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설팀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예산 작업 중이라서 의회를 통과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예산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 반영 후에 사업화된 후에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도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인사드렸던 완주군 청년정책팀 서유진입니다. 오늘 완주 청년마을 포럼에서 완주군 청년들의 지역 이주와 관련된 사업 소개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사항들이 이 이주의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완주군의 고민과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했던 점프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정책 성과 그리고 이 성과를 통해서 하게 된 한 단계 발전한 점프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완주군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아까 예전에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동농 복합도시로서 약 320만 평의 산업단지가 발달해 있고 로컬푸드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1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완주군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완주군은 2021년 9월 말 전체 인구 9만 1,000여 명의 청년 인구는 1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됩니다.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 총 한 청년 인구가 한 4번째로 높은 편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군대에서도 이정봉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과 이서 3내에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70%가량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농촌과 우리 도시형 완주군의 양극화가 심각해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그 소각이 청년을 어떻게 남게 할 것이며 그 외부 청년 유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청년과 청년과 지역사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8월에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게 되고 또 청년 기본조례 제정과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청년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김주영 대표님이 하고 계신 씨앗 협동조합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분단위 최초로 청년 스스로 만든 기본 계획 점프 프로젝트가 수립되었고 점프는 모두 다 알다시피 일하다, 머물다, 자유이다, 성장하다라는 첫 글자를 따서 점프이고 또 한 단계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점프에서 도약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프 프로젝트는 총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019년 4월 점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점프업에 대해서 5개 분야 29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청년 창업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동체는 3인 이상이 모여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총 3년간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장 우수하게 된 사업이 이랑이라는 청년 공동체인데요. 이 이랑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창업 공동체로 이 창업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구조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과 협약해서 청년 인턴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또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또 참여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138명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주군은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저희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거 분야는 총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청년 게스트하우스로서 총 14일 동안 머무르면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 쉐어하우스인데요. 1인 청년이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월 5만 원으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3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이 쉐어하우스는 현재 4개 지역, 부산, 삼례, 이서, 공동 4개 지역에 10개소 44명이 입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쉐어하우스에서 정착을 이루고 있다면 마지막 단계인 청년주택, LH하고 같이 협약해서 행복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총 545세대 중에 292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분야입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청년들 의무 참여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완주는 청년 축제 참여에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위원회에 꼭 10% 2명 정도를 할당해서 심사위원으로 청년위원으로 참여하고요. 또 프로포즈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코너 운영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축제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등 군위원회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주군은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을 예산에 편성하고 시행하는 청년 참여 예산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까지 22건의 6억 5천만 원의 정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그 청년 거점 공간 조성과 청년 배움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네이버에서 청년 메카 완주를 검색하시면 그쪽에서 모든 청년에 대한 정보가 청년 정책,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청년 네트워크단을 청년 이장단으로 변경해서 13개 읍면의 대표이장 17명을 선출해가지고 청년 참여 예산 정책 발표가 지역 청년 활동 추진 및 소통 참고로 매월 교류하며 청년 이장단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일자리와 주거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호점은 삼내에 있고요. 삼내는 2017년에 처음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 우석대학교 인근에 확장 이전에 운영하면서 청년 간 교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공간인데요. 고산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청년 참여 예산으로 제한돼서 저희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공간을 기획하고 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 림보 책방이라고 해서 창 공동체하고 연계해서 탄생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인데요. 그 쿵찌파찌 도서관 5층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요. 이곳은 11월까지, 이번 달까지 리모델링하고 12월부터 정상 개소할 예정이고요. 주변에 그 혁신도시로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직장인들과 그 시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들에게 맞는 그룹핑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너머블 영화제를 2019년까지 3회 동안, 17년부터 19년까지 3회 동안 운영을 했고요. 또 청춘 상점, 청춘 수다, 청춘 뭔가, 완주 명랑운동회 등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청년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인 관계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주군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살자리, 재미나게 놀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청년 정책은 점차 청년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창업 공동체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청년 기농부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주 청년 정책이 지금 현재 5년차, 6년차 정도 되는데요. 그 3년 시장 내 청년몰과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키움 식당 운영, 청년 마을학교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이나 모든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찾아오면 청년이 찾아오고 지역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고 청년이 행복한 완주 그리고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에서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들의 순서는 모두 마치고요. 오랜 시간 방송해 주신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체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소감도 좋고요. 또
그 답변자를 지정하신 상태에서의 질의도 환영합니다. 토론회는 이제 그 완주 청년마을에 참가하셨던 이지한 이혜림님, 시작받는 농부 영농조합법인의 전명준님, 대경화 고산미술시장 상임회장님, 그리고 박현정 고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씨앗받는 농부라고 하는 영농조합 법인에서 저는 총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영농조합법인에 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이 2년간 실무자로 일을 한 단체예요. 올해로 2년의 기간이 다 끝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실제 그 친구와 1년 정도 함께 일을 해봤는데, 이제 함께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확실히 이 젊은 친구는 웹 디자인을 전공했던 친구여가지고 블로그 관리라든지 아무튼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게 잘 찍고 감각이 너무 탁월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웠던 점은 그 회계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꼭 필요한 게 이제 격리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 실무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실무자에게 100% 맡길 수 없어서 제가 그 분야의 업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청년이 지역을 탐색하고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데 우리 법인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부담을 지워주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분담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자유롭게 지역을 알아가도록 하는데 대표님이나 저나 그렇게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곳이어서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완주에 오는 청년들이 다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오는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회의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은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혼주의자들이 많은 건지 그 지점이 또 되게 놀라웠고, 그래 이제 왜냐면 이 농촌은 제가 20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쟤네 도시에서 무슨 사고 치고 이렇게 도망온 거 아니야?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동네에 누가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또 이렇게 지역과 함께 뭔가 녹아져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예전만 같지 않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안 그래도 함께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멀어져 버려서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이 청년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지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녹아지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새삼 완주군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지역민인 내가 이 지역의 청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를테면 관련한 기관들, 단체 간 그렇게 소통과 또 그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만의 동아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박줄 시간이 가까워져 제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은 아니시고 인사와 함께 이제 본인 상태를 알려주셨는데 좀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과 청년과 또 기관이 함께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또 지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요청은 저도 좀 느끼는 바인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저도 가게를 빌면 안 돼서 다른 생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시부에서 와서 산지 10년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집이 없고 일이 없고 자동차만 있었는데 이제 10년 살면서 집도 생기고 빚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살아보니까 20년까지 살아보면 집도 있고 빚이 좀 없어졌다. 이제 그러니까 한 20년은 살아봐야 좀 여기서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총평이 하나 있고요. 오늘 그 연구위원님이 저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 왜 연구자들이 세상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였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봤더니 저는 탐색하고 싶은 주민과 지역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게요. 저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는 12,000도의 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일. 현재 악취 때문에 귀촌인과 뚝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악취를 없애는 일. 그리고 지금 좀만 아프고 늙어가면 다시 도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료 사역 같은 걸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제가 이것들의 다 덕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청년들도 다음 세대 중에 가장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나는 주민은 본 지역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청년이 그런 주민을 그냥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주민과 지역을 만나는데 어떤 주민과 지역이냐면 탐색하고 싶은 지역과 주민이 돼야 하고 즐거운 거점이나 이제 터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청년들이 아까 탐색을 통해 다른 데 가도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최고로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만의 즐거운 주민과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청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저희가 아까 했던 그런 주민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제가 48세인데 매일을 밤을 새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몸이 새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이렇게 즐겁게 살려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탐색과 모색과 그 정착 단계 연구위원님이 해주셨던 이 부분에 드디어 나라가 해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가 오셨는데 꼭 이건 완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두가 탐색과 모색과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완주의 그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폭적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주셔야 경쟁하지 않고 기본 선상에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제일 또 많이 해줘야 될 일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동네 시니어 클럽이 너무 좋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청년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진짜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거든요. 물론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놀자고 해도 어르신들이 돈 벌어야 해요. 뭐 나가시잖아요. 시니어 클럽이 빵빵하게 돼 있으니까 돼 있는데 그러면 주니어 클럽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이게 분과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가 해주시는 부분은 아까 탐색, 모색, 정착 단계 시스템 완전히 잘 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아까 탐색하고 싶은 주민이나 지역으로 살 수 있도록 기존의 주민과 지역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지원해 주시느냐 이미 청년들이 왔을 때 저 주민들 너무 매력적이다 저 사람 같이 놀고 싶다 그런 일을 지원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희와 함께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묻지마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단서냐 그냥 청년과 만나는 멘토링이 있으면 된다. 네, 저 어른들하고 별짓을 해도 믿고 주겠다라고 하는 행정과 근데 이거는 지역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사기친 사람인지 뭐 노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허브나 거점에서 심사만 좀 해주시고 저 어른은 좀 2번만 놀게 해줘야 되겠다. 저 어른 100번으로 놀게 해줘서 좋은 사람이다. 약간 그런 거 정도의 그 걸음망만 있다고 하면 저는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청년들이 탐색하면서 이 마을 사람도 놀고 싶어서 엉덩이를 눌러앉거든요. 그래서 너무 청년 하다 보니 막 무슨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고 그냥 이게 크게
시스템 하나 만들어주고 지역과 잘 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청년들과 주민이 만나는 거에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청년과 지역이 무엇으로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아까 탐색 과정에서 이제 이걸 학습과 배움의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청년분들은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일 경험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축사 문제, 뭐 악취 문제, 의료사업 문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의제들을 같이 청년들과 동료 주민으로서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별별이도 춘천 별빛마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참고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원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 그래서 곳곳이 멘토링 현장이 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분 또 의견을 주시면. 저도 여기 박현정 쌤 말에 더불어서 아까 우리 그 설문한 것 중에서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정서, 차별이 없는 지역 문화에 상당히 청년분들이 많이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환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환대라는 게 생계하고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 어떤 상권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환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이제 비밀원석 중개사무소가 입점해서 들어와 있는데 상인들은 여기가 그냥 상가냐 아니면 어떤 플랫폼 기능을 하는 곳이냐 우리한테 영향이 있냐 우리의 생계에 영향이 있냐 없냐 요걸 따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환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환대를 부르짖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 어떤 사회적 경제과나 그 일자리 경제과를 대변해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만주 청년마을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왜 그거를 회장님이 설명하세요?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이 그 지금 청년마을을 통해서 전 기수로 전체 우리 시장을 탐방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정말 편하게 정착을 그 지원을 할 거면 뭔가 정책적으로 과에서 이 시장에서 이 청년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는 물론 지원하고 하지만 요것들이 또 군 차원에서 지원, 도 차원에서 지원, 행안부 차원에서 지원이라는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상인회 차원에서 뭐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또 우리 사업에는 어떤 지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아까 여기 전명주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해준다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 SNS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인들이 모두 뭔가 그 변화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비밀원석에서 그 청년마을에 어떤 행사 포스터 하나를 붙이는 걸 봐도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것에 다른 느낌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고 와,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일단은 도전이 되는 거 저는 이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상인들하고 뭐 베테랑 상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청년층들이 늘어서 우리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 32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문화를 배제하고는 시장만의 기능으로는 저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화라는 것이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그 새로 유입되는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 전체를 어떤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바꿔가는 데에는 저는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행안부 사업을 받아서 씨앗을 하는 거라든가 그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잘
끌어내주고 청년들이 시장의 어떤 공간에서 정착해서 뭔가 탐색을 할 때 그 기간에 안정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 당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청년 마을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경험하셨다. 네. 그래서 청년들과 상인들이 만났을 때 이제 시너지,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청년 마을 사업은 이제 종료되었고 그렇죠. 이 비밀언덕 중개사무소를 통한 이 플랫폼을 통한 이제 청년들과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전도 필요하다. 네, 질문이시면 답을 네,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게 네. 그거거든요. 왜냐면 청년마을 사업은 11월 말로 끝나는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지금 또 막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밀언덕 중개사무소하고 옆에 창업공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 아버지가 뭐 떠날 것 같은 만약에 그 뭐 어떤 지원도 없다고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자립해야 되는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간에서 저는 최저로 벌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시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공설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임대료 같은 것이 저렴해요. 저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 이제 벌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단지 이거 1년차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완주에서 살고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원 정책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가 시장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건 2개 정도인데 한두 개라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실은 고산 미소 시장은 청년들이 활성화해야 더 나은 발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청년들한테 할당제 비슷하게라도 좀 한두 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냈다고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추진 정책 중에는 물론 공동체에 한정돼 있긴 해요. 개인으로 창업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따로는 안 하지만 공동체 형태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는 3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단 청년들이 창업해서 조금 정착할 수 있는데 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간이 생겼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청년들이 완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정책을 항상 저희가 아까 청년 참여 예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1년에 1억 5천 정도는 저희가 참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청년들한테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고 회장님이나 김정 대표님이나 같이 상의해서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우리 혜림님이랑 지향님도 미소시장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창업도 하고 계시는 또 당사자이기도 한데 관련해서나 아니면 아까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귀촌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귀촌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기회가 되고 또 저희 개인적인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지내다 보면서 이제 저는 1년 정도 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1년 정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물음표인 상태고 1년이긴 한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인 상태고 그래도 제가 좀 더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고 왜 완주냐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좀 완주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거는 쉐어하우스였거든요. 저는 약간 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쉐어하우스 때문에 남아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되게 쉐어하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쉐어하우스랑 LH 빼고는 사실 청년이 약간 뭐 주변에 공인 그런 데를 가서 집을 찾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를 찾는 것도 어렵고 스스로 찾는 게 정보를 그렇게 약간 서울이나 그런 데처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쉐어하우스나 LH 빼고는 사실 완주에서 어떻게 스스로 찾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꼈고 또 제가 장기적인 일자리 이런 게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기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거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인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건 없고 약간 문화나 프로젝트성이나 너무 단발성 위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 남은 친구들이 다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대도시 일자리 때문에 대도시를 나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약간 미래가 안 그려지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은. 그래서 저는 뭐 군이나 국가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서 뭐 애기도 낳고 가족도 이루고 이런 거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또 원하는 삶은 또 다른 거잖아요. 지역에서의 삶은 다 욕구가 이제 다른데 그래도 그 중간 지점을 저는 계속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들어오는 청년들도 많고 많아지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좀 장기적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혁신가가 모집을 하길래 그것도 봤는데 완주 지역에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전주, 익산, 뭐 다른 대도시 약간 큰 도시들만 있고 완주는 없어서 사실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완주의 쉐어하우스에는 살지만 결국 일자리를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자리를 좀 청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사람 인해서도 보이는 일자리가 많이 없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고 약간 아름아름 계속 알아봐야 되는 상태라서 좀 더 그런 정보들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쉽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세는 더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저도 일단 뭐 앞에 다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 그 의견들을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저의 얘기도. 근데 저는 완주군에서 쭉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례를 들어보자면 전주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뭐 알바를 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정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연결해주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주 탐험을 통해서 저도 완주를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완주에서 하고 싶은 일은 소셜 벤더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하는 게 저한테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완주에 장기적으로 살려면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해야 좋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 뭐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얘기하고 나누면서 많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쉐어하우스 다음에 LH를 그 다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LH가 싸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나 이런 데 집값이 싼 대신에 차가 있어야 돼요.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러면 사실 거주지가 마련이 됐지만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차를 사야 되고 어차피 또 돈이 그렇게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교통이나 아니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쉐어하우스 너무 좋고 LH도 너무 좋은데 쉐어하우스까지는 버스도 많이 다녀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동 같은 경우는 버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해서 자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옮겨가라 했는데 가면 차가 필요해요. 네, 이게 이제 저희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좀 중앙 지자체에서 인프라는 좀 교통 인프라는 어느 지역도 문제인데 좀 예, 그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이게 교통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죠. 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비비런덕 종교사무소가 그러니까 청년 정책도 많고 이제 일을 찾거나 지역에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완주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선진지 관할이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 비비런덕 종교사무소에서 청년들이 좀 당사자 문제로 이걸 좀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0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1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부터 쭉 다 들으신 행정 안전부에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계속 또 못하셔가지고 네 소감이든 뭐 예 의견을 네. 좀 들려주시면 아무튼 우리 지역의 청년들 또 우리 같이 청년마을 사업 같이 하는 대통령 관련해서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좋은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듣게 되고 또 활발하게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제일 이제 고민이 있는 데가 군일 거예요. 군이나 이런 좀 예술을 하실 건데 아무튼 차근차근 갑자기 뭐 거창하게 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군이든 우리 네트워크에 같이 있는 상인이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합치면서 지역이 전반적으로 활력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마을 사업이 단년도 사업 1년 이제 마을별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6억 총 6억에 2년 뭐 2억씩 3년 단위의 이제 그거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과 또 지역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거를 좀 담보하기 위해서 3개년도 하기는 되는데 사실 뭐 지역에 따라서 한꺼번에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지역도 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2억씩 총 6억인데 3년 동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안 하는데 우리 도나 하고 이제 예산 구조상 도하고 군하고 지금 연계가 조금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도나 어제 전남도도 간단한데 전남에서도 그 신안군 사업을 도에서 내년도에 한 2억 그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에서도 이번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이게 숙제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6개월 동안 한다고 했지만 청년들은 지역에 와 있고 뭔가 모색하는 과정인데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고 함께 갈 거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바라건대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계신 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합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을 이어가 될 수 있도록 테이블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 토론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